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시의회에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죠. 이로써 서울의 빌라촌들의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세훈 재개발 시의회를 드디어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다시 세워봐야 될 텐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적용 기준은 먼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자, 추진 일정은 어떻습니까? 먼저 최근에 9월 10일이었죠. 지난 9월 10일에 서울시 의회의 본회의에서 2025년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다. 사실상 시의회에서 통과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쉽게 통과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떨까요? 남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만 하면 된다. 일정 사항으로는 9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곧 발표하게 됐는데요. 언제죠? 바로 공고일이 되겠습니다. 예상을 해본다면 9월 말, 9월 한 25일에서 9월 30일 정도 사이로 공고일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면 공고일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산정일에 따라서 분양권이 주어지기도 하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공고일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많게는 40곳, 50곳도 공모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몇 곳을 선정을 하나요? 1년에 25곳을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선정은 대략적으로 한 올해 말 1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 정도에 25곳을 선정을 한다라고 하죠. 자, 선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정된 곳은 건축 허가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된다.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처럼 재개발 구역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 자체가 공급에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부 특히 빌라촌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공급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연 단위로 25곳씩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쭉 앞으로 한 5년간 1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공급을 통해서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이 되겠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내용. 두 번째는 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을 하고요. 주민동의율 제도를 개선을 하고 해제구역 신규 구역을 또 지정을 하고요.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규제를 완화를 해서 7층 규제를 철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자, 이번에 추진을 활발하게 하게 될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곧 9월 말이면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로 6가지 이 내용이 이번에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 세부 내용, 중요한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만 됐는데요. 적용을 두 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주거정비 지수제를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 요건을 역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됐었는데요. 이 중에서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재개발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정 요건만 채우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어땠을까요? 주거정비 지수제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필수 내용 중에 노후도 연면적이 60% 이상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선택사항 내용 중에는 주민동의율 40점, 그리고 도로 연장률 15점, 노후도 30점, 세대 밀도 15점 해서 선택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내용이 폐지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만큼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내용 중에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법정 요건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의 노후도는 연면적이 아니라 동수다. 동수가 전체에서 3분의 2 이상이면 되겠다. 그리고 구역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겠다. 그리고 선택사항 내용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겠죠. 노후도 연면적으로는 전체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면 되겠고, 그리고 주택 접도율이 40%, 과소필지가 40%, 노후 밀도가 60세대. 요거는 이 내용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둘 중에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역 지정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행은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5년이나 걸렸죠. 구역 지정을 받기까지에 5년이나 걸렸죠. 하지만 앞으로는 몇 년이 걸릴까요? 2년밖에 안 걸린다. 무려 3년이 단축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세부 내용으로 보면은 이때까지는 어땠습니까? 주민 제안을 하고 사전 검토하는 데까지 6개월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그 사전 타당성 조사와 그리고 기초생활 계획 수립, 그리고 정비 계획 수립을 하는 데까지 각각의 12개월, 10개월, 20개월 포함해서 이 기간만 하더라도 한 42개월이나 걸렸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까지 또 12개월. 그렇게 해서 전체가 5년이 걸렸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2년밖에 안 걸린다. 자, 구체적인 내용 보면요. 주민 제안과 그리고 사전 검토까지는 4개월로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획법과 정비계획으로 지금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실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42개월 걸리던 것이 14개월로 단축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 역시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됨으로 인해서 전체 구역 지정까지 5년이었던 것이 2년으로 대폭 단축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역 지정을 받고도 물론 절차가 있죠. 구역 지정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 절차가 조합 설립 단계도 있고요. 조합 설립 단계. 조합 설립 단계를 밟게 되면은 그 다음이 사업 승인 단계가 있죠. 사업 승인 단계 또 밟아야 되고, 그리고 관리 처분 단계를 밟게 되죠. 관리 처분 단계. 관리 처분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착공 단계에 들어가고, 착공 단계에 들어가서 보통 한 1000세대 기준으로 하면 공사 기간은 한 또 3년 정도 소요가 되겠고, 자, 공사 기간 거쳐서 준공이 떨어지겠죠. 준공 다음에 뭔가요? 이제 청산이다. 거의 마지막 단계다. 그렇다면 이 단축되는 2년 그리고 포함해서 이 전체 과정을 거치더라도 기존에는 입주까지 한 10년이 걸렸던 재개발이 3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한 7년 정도로 단축되어 됐다라는 것은 서울 도심부의 공급 활성화에 굉장한 기여도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주민 동의율 제도 개선도 한번 볼까요? 자,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주민 제한이 한 동의 10%가 필요했다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몇 프로인가요? 동의율 30% 조정이 상향 조정이 됐지만 대신 절차 간소화가 들어왔죠. 자, 기존의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는 동의율이 50%가 필요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동의율을 30%로 상향 조정을 하되 중간 단계 절차 간소화를 생략을 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시죠. 그리고 정비 계획 수립은 기존의 동의 3분의 2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만큼 주민 동의율도 대폭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굉장히 뜨거운 편이고 하물며 다세대 주택 빌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아파트 먼저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재개발 일반 아파트 할 것 없이 팔리기만 하면 계약만 되면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불장인 상황인 전국 아파트 시장이죠.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의 안성시의 경우는 전국 최고 월간 상승률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원인들 중에는 서울의 거주자들이 지금 요즘 목돈들이 굉장히 많죠. 유동성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돈들이 오고 가도 못하면서 지방 아파트 원정 투자에 대거 역대 최대치로 쏠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싼 상황이죠. 그래서 좀처럼 우리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뭐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사기는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다세대 주택 빌라는 어떨까요?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정부와 여당에서 서울 빌라촌의 공공 소규모 재건축도 가속도를 붙인다고 하죠. 자, 두 번째는 서울시는 어떨까요? 서울시마저도 서울의 빌라촌 민간 재개발 속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다세대 주택 빌라의 경우는 아파트 대체제로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거래 빈도를 본다면은 서울의 경우는 아파트보다 최근에는 다세대 주택 빌라가 아파트보다도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빌라의 인기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그리고 청약 가능성이 낮은 2030 세대들의 매수가 많이 쏠리고 있다. 바로 다세대 주택 빌라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당분간은 뭐 서울, 특히 서울 강남권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가격, 중간 가격 자체가 11억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매물도 굉장히 지금 풍기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 쏠림 현상이 풍선 효과가 다세대 주택 빌라 쪽으로 쏠리면서 서울시에도 이만큼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만큼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다세대 주택 빌라촌의 빌라 인기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잘 세워 보셔가지고 아파트가 힘들다라고 보면은 개발이 가능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빌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